자, 자, 여기가 함수 전의 마지막 단원인데 집합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 자, 여기도 우리 앞에서 집합 단원 자체가 계산의 비중이 높지는 않았죠.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산이었지만 일단 의미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좀 많이 중요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렇죠? 근데 명제와 조건이라는 제목은 명제인데 나는 그냥 명제와 조건이라고 만들었어요. 이유도 이따가 얘기할게. 책은 명제 다 나와 있어. 모든 책에나 명제라고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이따가 정의를 좀 설명해 주면은 우리가 앞으로 좀 쓸 내용들이 명제라는 개념은 이 단원에서 주로 많이 쓰기는 해. 앞으로도 나오기는 하는데 조건이라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쓸 거야. 자, 그럼 일단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자. 두 개를 좀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명제가 뭐냐면 자, 정확한 한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명확한 제목 이렇게 얘기했다. 뭔가 의견을 냈는데 그게 너무나 투명한 거야.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투명한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건 말고 어떤 멘트가 주어져 있을 때 항상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자, 항상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자, 일단 참 거짓이라는 얘기가 좀 오늘 하는 게 처음일 것 같은데 참은 뭐냐면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은 틀렸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수학은 답 낼 때 명확해. 어떤 거는 맞았어, 어떤 거는 틀렸어 이런 거밖에 결론이 안 나와 있고 애매모호한 결론은 절대로 아니에요. 수학은 딱 간결하게 참 아니면 거짓으로만 결론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근데 그 결론을 내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뭔가가 멘트가 주어져 있는데 항상 참 아니면 거짓이야. 거짓이 명확할 때. 자, 그럼 조건은 뭐냐면 요거랑 좀 다른 거예요. 항상이랑 반대말이라서 그때그때 달라.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바뀌어. 를 조건이라고 불러요. 되게 난해하죠? 무슨 말인가 저게. 잘 봐. 항상이랑 때에 따라서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배운 앞에서 수학상만 얘기해보자. 맨 처음에 뭐 했냐? 맨 처음 단원이 뭐였죠? 다항식의 계산이었죠? 네. 곱셈공식 공부했죠? 고등버전의 곱셈공식. 두 번째 단원이 뭐였어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였다. 거기에서 처음은 아니지. 항등식이 중1 때에도 책에 나와. 근데 간단하게만 나와가지고 넘어가서 그렇지 좀 본격적으로 배운 건 항등식이 처음이었는데 명제에 들어가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왜일까를 생각을 하면은 자, 항등식은 뜻이 뭐였어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 관계가 성립하는 식, 줄여서 항등식이라 그랬지. 그래서 항등식의 주된 목적은 x를 찾는 게 아니라 항등식 조건이 되는 개수를 찾는 게 목적이어서 수치대입법 개수비율 이걸 의미하잖아. 기억나요? 하다 보니까 복습이 되는데 자, 왜 항등식이 명제냐면 x값의 구애를 안 받죠. 무조건 등호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면 얘도 문자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뀐다고 했지만 얘는 어떤 x값, 어떤 문자가 주어져 있던지 간에 항상 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문자의 구애를 안 받아. 그 말은 뭐냐? 항상 참 아니면 거짓이 명확한 건데 자, 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지.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명제라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써보자. 아직은 안 배웠고 우리 여기 명제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게 요런 게 있어요. 제목만 적어놔. 오늘은 못할 것 같아. 시간 관계상. 자, 절대부등식은 그냥 뉘앙스만 얘기할게요. 항등식은 등호 관계가 있었잖아요. 등호식이 있었잖아요. 부등식은 항등식의 부등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하자. 알았죠? 그래서 얘도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해. 그래서 명제라고. 자, 근데 명제보다 조건이 조금 더 의미상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비교하려고 그랬지. 얘는 항상 등호 관계가 성립한대. 항등식 같은 경우에. 근데 조건은 그때그때 다르대.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잘 봐. 배운 것 중에 중학교 과정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다뤘던 게 아무래도 방정식을 공부했고 고등식도 있었고 함수도 있었고 그리고 수학3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했었던 도형의 방정식도 있었고 또 얘도 방정식이죠 사실.
지금 쓴 이게 모두 다 조건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생각해 볼래? x-1은 0이에요. 이거 쓰지 마. x-1은 0이에요가 1차 방정식 대표적인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참 또는 거짓이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x는 1일 때만 등호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나중에 또 쓸 거야. x는 1일 때 참이야. 근데 x는 1이 아니면 등호관계가 성립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거짓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항등식하고 차이가 벌써 발생하지. 항등식은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참이었잖아. 등호관계가 성립했잖아. 근데 방정식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런 거를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x-는 0보다 작다를 풀면은 얘는 x는 1보다 작다죠. 그러면 이거는 풀 때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참인 거지. 근데 x는 1보다 작은 숫자가 아닐 때, 다시 말하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면은 성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거짓이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죠. 요 범위일 때만 맞고 요 범위일 때는 안 맞아. 그럼 그때 가는 거야. 유진아 벌써 찾았는데. 너 졸린 눈이야. 자, 그 다음에 함수도 생각해 볼래? y는 2x 한번 생각해 보자. 얘도 지나는 개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2일 때는 위에 있는 점이니까 등호관계가 성립하죠. 그럼 얘는 참이네. 근데 2,2 같은 경우에는 대입하면 등호관계가 성립 안 하지. 그럼 이때는 거짓이지. 자,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3일 때 거짓일 때가 구분이 좀 지어져 있죠. 자, 이런 대표적인 게 조건의 대표 케이스인데, 야,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건 배우지도 않았고, 물론 이건 일일이 얘기는 하지만요. 항등식은 이제 구체적으로 배운 게 이번에 상에서 배운 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 공부한 거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건 요놈 아니냐? 맞죠? 도형 제외하고 기하 파트 제외하고 그러면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대부분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론만 공부한 거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 명제를 조금 더 다루고자 해가지고 제목이 책에는 명제라고 적혀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거의 기본적인 뉘앙스 항등식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기도 완전 다 개념 논리다. 계산이 없어. 계산은 마지막에 절대부등식만 나와요. 계산 여긴 더 없어요. 자, 연습 한번 해보자. 이거를 그냥 개념상 써줬지만, 요거 하나 써줬구나. 자,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때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조건을 따질 때 여러분들이 항상 나중에 뭐를 풀게 되냐면, 아무래도 수학자들은 거짓인 거 찾는 것보다는 아까 방정식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 방정식의 주된 목적은 미지수 찾는 거지. x 찾는 거지. 그럼 그거를 x 찾는다는 얘기는 참이 되는 값 찾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 중에서 참이 되는 값, 방정식에서는 근이 되는 거죠. 참이 되는 값을 수학자들이 주로 많이 찾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따로 표시하게 됐는데, 이거를 모아놓은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방정식에서 해를 찾게 되면은 방정식에서는 그거를 해집합이라고 불러요. 해를 모아놓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방정식에서. 근데 이 용어는 요새는 잘 안 써. 진리집합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방정식에서.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x가 자연수래. 인데, 자, 조건 연습하는 겁니다. 조건을 얘들아, 집합에서는 집합 기호 자체를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런 식으로 많이 썼죠. 조건은 어떻게 많이 쓰냐면 스몰 문자로 P, Q, R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거 관례야 사실. 알았죠? 집합도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썼지만 라지 X라고 써도 돼. 라지 Y라고 써도 돼. 상관없는 거야. 그냥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보통은 조건에 관련된 매트는 맨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스몰 문자를 많이 쓰게 돼 있어. 자, 뭐 남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조건이 P라는 스몰 P라는 조건이 있었대. 근데 그 조건이 X는 3보다 작다. 자, 일단 이게 조건인지부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는 거는 명제인지 조건인지 구분 짓는 거 연습을 처음에 해야 돼. 자, X는 3보다 작다면은 이거잖아. 그러면 항상 참 또는 거짓이냐? 를 봤을 때 X가 3보다 작으면 참이지.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거짓이지. 그럼 얘는 조건인 거야. 그때 다르죠? 자, 근데 범위가 자연수야. 그때 요거를 자 참을 되게 하는 값이 진리집합이라고 했죠. 요 놈의 진리집합을 찾으면 자 집합은 라지 문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스몰 p라고 써있으면 진리집합은 라지 p 문자를 쓰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가 되겠어? 1하고 2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야. 자 의미는 간단해요. 참이 되는 숫자 뭐 하는 거야? 참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도 이건 똑같은데 자 이번엔 조건이 자 스몰 q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x의 세제곱이 아이고 마이너스 1은 0이다 의 진리집합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오랜만에 보지? 인수분해 되냐? 기억하냐? 뭐였어 이거? 일부러 써왔어. 인수분해 되잖아. 네? 돼? 네? 인수분해 되잖아. 그런 인수분해를 했어요 제가? 그거 아니에요? 그 뭐지? 뭔데요? 그거 뭐라고 했지? 이건 아 물론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범위 나눠서 아니야 내가 말한 건 이건 곱셈 공식이잖아. 조립제법을 할 게 아니잖아. 뭐였어? 수학상으로 좀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친구 몇 개나 나와? x제곱 오. 뭐야 그 다음에? 플러스. 예? x 오. 뭐요? 플러스 1 오 맞았어. 왜 저래? 아니 이거 이렇게 바꾸는 게 곱셈 공식이잖아. 큰일 났네. 생각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면 못해요? 너 어떻게 알아? 당장 문제는 안 생기는데 나중에 내신을 묵혀야 되잖아요. 내신 때 나오니까. 자 그럼 봐. 네, 기억이 자, 안 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은 아까 내가 무조건 조건이라 그랬지. 조건.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집합이래. 진리집합을 찾으래. 그러면 자연수 범위에서 해가 될 수 있는 건 1밖에 없는 거 맞냐? 이거는 허근 생긴다. 허근이 뭔지는 아냐? 아이 무슨 허근이? 뭐 아이는 아닌데. 맞잖아요. 내신 중심적인 생각 허수가 진짜. 아이지. 실수가 아니네. 그래서 얘 진리집합은 내 1만 진짜 써주면 돼. 알겠어? 아하. 네. 다른 걸 기대하지 않아야 되나.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자. 쌤 약간 우리한테 나 이미 니네 한번 포기했어. 그냥 진도나 잘 따라와라. 무슨 심하냐 지금 와서. 진도나 잘 나가자. 그동안 예비고일 되면은 심할 텐데 고생하겠네. 사귀어 못한.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 심화가 되게 어려운 책 갖고 안 해. 무슨 뭐 갑자기 심화한다고 블랙라벨을 하네. 해봤자 센 아니면 자이스토리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니네는 자이 스토리가 뭐예요? 문제집 이름이야. 그거 막 너 이거 있잖아. 다 나온 거. 아 진짜. 그렇지. 쌤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 쌤도 어렵던데. 센이 더 어렵지. 아 진짜요? 자이스토리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를 써 위에서 윗반에서 써. 여기 윗반이요? 예. 아니 위에 한 거. 아 뭐 영재반 애들은 지금도 풀고 있고. 걔네는 실력 정석했다가 블랙라벨 했다가 실력 점수이 뭐예요? 기본 정석보다 어려운 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라이트 쌤과 셀의 관계인 거지. 근데 기본 정석도 책 이름이요? 기본 정석도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그게 왜 어렵냐면 정석이 역사가 긴 건 알고 있죠. 네.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나는 그 책으로 공부를 안 했거든. 왜 안 했냐면 문제가 나는 어려우면 욕심을 갖고 풀거든. 근데 문제가 너무 지저분하면 그냥 안 풀어. 말도 안 되게 지저분하면. 근데 정석 문제가 그래. 근데 더 심각한 건 요새 나온 책이 선생님 때 문제랑 똑같아. 문제를 개선을 하나도 안 했어. 요즘 스타일로 안 바꿨어. 그래서 정석을 별로 추천을 안 해. 근데 왜 그러냐면 그래도 애들 이제 정석 많이 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역사성 때문에 상징성이 있잖아. 정석으로 공부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도 수학의 그래서 말보다 뭐예요? 이 책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니까. 근데 얘도 어려워. 이게 정석 다음으로 어려운 책이야. 뭐가요? 바이블. 예? 이거 어려운 책이야. 진짜요? 개념서 중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어려워요. 우리 학원 예전에는 다 정석을 했어 모든 거. 아 진짜요? 근데 최근에 바꾼 거야. 너무 어려웠어. 그때 내가 있진 않았지만 선생님들 의견이 좀 나랑 비슷하더라고. 너무 문제가 지저분해서 공부 처음 배우는 거잖아 이 책은.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풀이하는 것도 뭐 되게 어렵지는 않아 사실. 근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개념이 없어 문제가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겠지만 문제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를 봤을 때 개념이 너무 없어. 배려심이 성대가 배려심이 학교까지 지었어요. 그 돈으로 지었다 하더라. 학교 어디예요? 아 진짜? 아 맞아 상상고 맞아. 책판 돈으로 지었대. 완전 많이 팔렸으니까 그거 완전 선생님보다 한참 전부터 나왔던 책이니까. 안전되네. 아 그래서 한 거야? 썼냐? 쓰고 사는 거야? 뭐야 이게? 뭐가 쓴 거야? 예술 작품인데 피카소. 뭘 쓰는 거야? 내가 그림을 안 그렸는데 그림을 그려놨냐? 갑자기 내가 글씨 되게 잘 쓰고 있는데? 글씨가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웃기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하면은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뭐 내가 학원을 안 다닌 건 알고 있지. 학원을 뭐 선생님 때도 학원 고액과에 뭐 학교교육 이런 거 셌어요. 요즘 많지. 비슷했어. 근데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만 1년 다니고 학원을 안 다녔단 말이야. 나 혼자 그냥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공부는 99%가 본인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1%는 좋은 선생님, 좋은 문제집 만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는 사실 그래서 뭐 시험 성적이 안 나왔거나 네? 뭐 그런 시험 성적이 만약에 안 나왔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학원을 바꾸면 네, 항상 사실. 엄마들한테 말씀을 드려. 그럼 대신 이게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내 잘못이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야 사과를 해야 나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가면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사실 시험을 못 본 애들의 대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못 가. 이 줄도 알지 않니? 알잖아. 공부를 안 해서 근데 나는 그걸 사실대로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 나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이 그랬으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무조건 잘 봤거든. 영어는 대충 해서 5등급이 나왔고. 너는 열심히 안 했어. 내가 봐도 그냥 대충 했어. 했는데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못한 거니까 내가 열심히 시켜가지고 다음에 시험을 잘 보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도 나가지 사실. 왜냐면 이 학원은 얘랑 안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엄마들은. 그래서 니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좀 이 말의 연장선상이긴 한데 니들이 진도가 사실 되게 빠르진 않잖아. 그렇다고 느리진 아니야. 되게 느린 것도 아니야. 난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애들 다 맞아, 애들이 진짜 빨라.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걔네들한테 나중에 뭐 미재 같은 경우 영재국어 준비하는 애한테 숙제를 막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런 정말 천재들은 예외고 걔는 정말 천재고 나보다 훨씬 잘하는 애일 거고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애들 있잖아. 일반고 그냥 가서 평탄하게 공부해서 수능 봐서 대학 가는 게 그냥 자기 계획이다. 그런 케이스면은 영재고 애들을 제외하고 걔네들은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을 제외하면 너무 진짜 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내가 선생님 생활하면서 여러 애들을 지도를 해보고 못하는 애 잘하는 애 지도를 해보고 나도 학교 생활을 좀 해보니까 졸지말 아니까 떠들고 앉아있어요. 자 그냥 이거 그럴 바에 자 그럴 바에는 그럴 바에는요 너 때문에 말렸잖아. 진도를 니네 주변 친구들도 진도 빠른 애들 많잖아. 막 수원 수투하는 애들 많잖아. 막 벌써 한 바퀴 다 한 애도 있을 거야. 영재고 갈 애가 아닌데도 자사고 갈 생각이 없는데도 그렇게 한 애들도 자주 있어. 내가 봐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런 애들을 직접 지도를 해보니까 내가 얻었던 결론은 그렇게 빨리 했던 애 치고 잘하는 애가 거의 없어. 잘한다는 탄탄하다야 내 말은.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아까 그 2차 부등식만 하더라도 사이값이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내 말은. 뭐? 빨리 얘기해. 할 말 있어? 사이값이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그 내신 수준의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내가 말하는 건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지 답을 내지도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한 바퀴 두 바퀴 이상 돌았던 애들한테 똑같은 비슷한 걸 물어보면 대답 못해. 니네랑 똑같아. 저희는 너무 그러니까 니네가 이상한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장난식으로 그냥 포기했다 그러고 내가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걸 말하는 거 같아서 그런 거 포기하는데 내가 거꾸로 영재고 하려고 했던 애들한테 그거 물어보면 대답해. 근데 사실 걔들 까먹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걸 왜 물어봤을까를 곱씹어보고 생각을 해내더라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거야. 되게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할 때도 가끔 있어.
심지어 애들이 문제가 풀이가 잘못돼. 왜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 푸는데 선생님 이거 해설지 봤더니 풀이가 이상한데. 지가 설명을 하면서 막 설명을 해. 얘기하다가 근데 그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출판사에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냈어. 그랬더니 수정됐어. 우와. 그런 애들도 있어. 해설이 잘못된 거를 학생이 찾아가지고 제보를 했다. 근데 걔는 흥미가 없으니까 그거 어차피 출판사에 얘기해봤자 문상밖에 안 돼요. 그거 내한테 줬어 그래가지고 걔한테. 얼마 줘요? 그때 500짜리지. 오야 그러면은 야 앨범 하나 굳어. 너는 모든 게 그런 거냐? 어쨌든 얘기가 자 왜 그러냐면 이 얘기 왜 했냐면 자기가 진도를 정말 빨리 빼고 싶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주변 분위기 때문에 많이 좀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 그게 사실 엄마들이 많이 그러죠. 왜냐면 엄마들끼리 이렇게 동네 엄마들끼리 얘기하면 자신 얘기 많이 하잖아. 아 우리 애는 어디 나가는데 하면 괜히 진도 내리는 엄마 데리고 있는 엄마는 되게 소문이잖아. 그러면 애를 괜히 부추겨. 야 거기 학원에 있으면 진도도 느리지 않냐? 딴 데 가서 빨리 빼. 아 맞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데 거기에 절대로 휘둘리면 안 돼. 공부는 자기에 맞춰서 하는 거야. 물론 근데 자기의 수준을 알지만 나는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말한 방법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시간을 2배 이상으로 늘려요. 학원에서 수학을 2시간 했다. 2시간 하잖아. 근데 지금 학습량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진도만 빨리 빼면은 수학 겉핥기식으로밖에 공부를 못해. 왜? 시간은 한정적이야. 그럼 우리 학원에서 왜 과제를 2교재, 9교재를 하는지 알고 겉핥기식으로 하기 싫은 거야. 다른 학원과 비교하면 뭐 어떤 학원은 특정 학원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떤 학원은 얇은 책으로 그냥 해. 뭐 학원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CMS? 한번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장점은 뭐야? 진도를 빨리 빼니까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느끼는 감정은 아, 남들보다 너도 좀 잘하나? 이러고. 내가 좀 잘하나? 근데 내가 항상 니네한테 얘기하지 않냐? 선생님량이 실력의 기준은 아니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난 그렇게 느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한단 말이야. 진도 빨리 뺀 애를 치고 잘하는 애들이 없다니까? 당장 지금 니네 주변에 수원수투하는 애 있다고 그랬잖아. 도형의 방정식 라이트센에 이거 B 플러스? 풀어보라고 딱 줘봐. 못 푸는 애들 되게 많아. 왜? 까먹어서. 접했을 때 반지름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죠. D2가 얘도 미선을 모르겠다. D2가 만지는 것 같다.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이거 몰라서 못 푼다니까 얘들. 그 우리 지금 반대로 얘는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을 하지. 아. 수원 수투를 하는 애들이면은 수원 수학상을 한 지 꽤 된 애들이야. 1년 이상 된 애들이 1년이 안 됐잖아. 이제 막 이거 시작한 거야. 그렇잖아. 모르는 게 이상한 거야. 도형의 이동도 몰라가지고 XY 문제 바뀌는 것도 모르고 어쨌든 니네가 진짜 공부에 욕심을 갖고 진도를 빨리 빼고 싶잖아. 만약에 그러면 지금보다 2배 이상 공부를 많이 하면 돼.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 사실 못하는 것도 이거 안 하죠. 이것도 잘 안 하는데 그렇잖아. 니네를 디스하는 게 아니야. 결국은 애들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학습량을 느리지 않고 진도를 빨리 빼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좀 그냥 무난한 얘기를 좀 해주면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니네는 느린 게 아니야. 야 나는 6개월 이상 선행을 안 했다니까. 니네가 나보다 진도 빠른 거야. 옛날로 들어가면 난 이제 수학 상시한 거야. 죄송합니다. 5반 몇 반이 수학상 이제 들어갔어 오늘부터. 예? 난 쟤네랑 지금 똑같은 거야. 쟤네 이제 수학상 들어갔어 오늘부터. 몇 학년인데요? 니네 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어떻게 하고 내가 더 어떻게 했다고? 내가 더 어떻게 했다고? 되게 좀 안쓰럽지 않냐? 내 생각이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느끼긴 하지만, 근데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난 그런 데도 1등도 나왔어. 영어 어근이 이런지. 알겠냐? 나는 철저하게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 자랑을 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얘기해 주려고요. 나는 학원을 안 다녔다고 했잖아. 학습치만 풀었어. 학습치만 풀고. 학습지를 학교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 돈 주고 사는 거. 돈 주고 배달은 요새 돼 있을 거 배달해 주는 거. 그런 거지. 요새도 병원이 있어.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왜냐면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지만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 학원을 안 다니 나도 학원을 안 다니니까 좀 찝찝하긴 했어.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을 하고 싶지만 학원을 다니고 싶지는 않더라고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학습지를 샀어. 3년 동안 이걸 했어. 그때가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케이스 말고 딴 거 있었어. 기억이 안 나. 이게 메이저였고 딴 거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했는데 제일 유명한 거 했는데 애들이 선생님 때도 반 애들이 나보다 지금 당연히 다 빠르죠. 저기 있었으니까 나 여기 있었으니까 지도 다 나보다 빨라.
근데 대신에 나는 내신은 항상 잘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똑같아. 야, 너 진도 좀 더 빨리 빼지. 이렇게 내신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진도를 안 빼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는 그때마다 똑같이 얘기했어. 빨리 뺀 애들을 봤는데 장점을 모르겠다. 그때는 이제 영재고 이런 개념, 영재고는 있었는데 이제 뭐 자사고, 특목고 개념은 없었을 시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대학 갔단 말이야. 근데 봤는데 다 나보다 진도 빠른데 시험만 보면 나보다 못 봐. 심지어 내신 대비하는데 나한테 와서 물어봐. 나는 항상 애들한테 물어봤어. 야, 학원에서 안 해줘? 넌 옛날에 공부했으면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맞았어. 너 같으면 기억하냐? 이러면서 맞았단 말이야. 세게 맞았어. 얄미우니까 했는데 그런 과정을 고3 때까지 난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결론은 저렇게 지도 빼봤자 소용이 없구나. 지도 빨랐던 애들도 다 등급 안 나왔어. 머리 좋은 애, 나보다 머리 좋았던 애들 빼고는 머리 자체가 좋은 애들은 예외야. 그래서 걔네들은 빨리 빼고 늦게 빼고 걔네는 방심만 안 하면 등급 나오는 애들이고 나는 좀 아니었고 사실 약간 덜 내린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있어. 그러니까 공부는 좀 타고나는 게 있다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단수 치지 말고 엄마 왜 나 이런 날을 낳아줘서 막 이러지 말라고 태어나면 어떡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니네는 나보다 천재야. 진도 빠르잖아. 진도 빠르잖아. 천재야. 나보다 잘하는 거야 니네가. 근데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진도를 느리게 나와도 그냥 선행에 맞춰서 했어. 근데 6개월 선행을 했다는 얘기는 학습지가 6개월 먼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것만 선행을 한 거야. 이때는 그리고 동영상 인터넷 캠을 들어서 그냥 테이프로 들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영어 듣기 평가도 소리로 나와. 테이프가 있어. 테이프로 들었어. 영어 듣기 평가 테이프도 그것도 테이프로 나왔어. 듣기 평가도 이걸로 했어. 물론 못 봤지만. 영어를 해도 안 된다는 걸 느껴서. 근데 수학은 내가 해보니까 그냥 그런 거야. 수학은 딴 애들이 얘기하는 게 해도 안 되는 게 수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난 해보니까 난 된다는 걸 느꼈단 말이야. 물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영어는 그냥 프리하게 했어. 하고 싶을 때만 할 때 안 하고 그냥 개판 쳤어.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을 때만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했냐면 뭔가 문제집을 풀었을 때 일단 나는 해설을 안 봤어. 에? 그래도 이 얘기를 저번에 했어요. 해설을 죽어도 안 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게 깨졌다고 얘기했지. 그 친구 맞아. 중학교 때 해설을 진짜 거의 안 봤어. 그때는 뭐 블랙라벨 이런 문제도 없고 그냥 어려운 뭐센 비슷한 건 있었는데 어쨌든 해설을 잘 안 받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거야. 그때 막 몇 시간씩 고민하자고 말이야. 그래서 못 푼 것도 있고 못 푼 것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못 푸는 게 많으니까 선생님 해설지를 슬슬 봤다. 그러면서 내가 점점 못한다는 걸 많이 느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거 좀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때 많이 한 거는 틀린 문제라든지 몰라서 해설을 본 게 있으면 그거를 이거는 진짜 대학 가기 전까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까먹을 때마다 그걸 찾아서 봤어. 그게 복습 25%. 그래서 오답노트도 이미 당연히 만들어. 문제집을 오려가지고 가위를 오려가지고 집에 아직도 나 그게 있더라. 두께가 스프링 노트 있잖아. 없구나. 문방구 가면은 되게 두꺼운 거 있지 않냐? 스프링 노트인데 되게 두꺼운 이 정도 되는 거 있지 않냐? 이거 너무 큰가?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한 이 정도 되는 거? 종이가 이렇게 있는 거. 무슨 백과사전 두께로 있는 거. 이런 게 두 권이 있더라고 내가 만들어. 그리고 선생님이 사회탐구, 과학탐구 1등을 나왔는데 과학탐구 3권, 사회탐구도 2권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를 고3 때까지 계속 봤어. 틀린 문제만 모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생각했던 게 한 번 틀린 건 절대로 틀리지 말자. 근데 안 그러잖아. 안 그러시잖아. 그렇지? 복습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난 되게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남들보다 남들 선행 나갈 때 나는 복습을 많이 하고 선행 다지기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니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고3 되기 전에 진도가 다 끝나요. 고3 때는 뭐 하냐면 수능 준비하고 모의고사 풀고 그때 뭐 학교에서 학습지 같은 거 주잖아. 자료를 준단 말이야. 그것도 오답노트 만들어서 했어.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해. 그래서 나는 한 번 틀리면 절대로 안 틀려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것만 해도 사실 될 수 있다고. 문제가 옛날처럼 어렵냐고. 니들이 나중에 수능 공부하게 되면은 뭐 여기를 계속 다닐지는 안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계속 다닐 것 같아.
올라가고 바꿔 알았지? 알았지? 지금 바꾸면 안 돼. 자 어쨌든 근데 고등부에서 동원 선생님들 많아요. 뭐 얘기하려고 했지? 까먹었어. 특별한 거 알고 남들 선생님 많이 나갈 때 나는 복습을 좀 많이 했고 어려운 문제 하나 더 찾아보서 풀어보고 그렇게 해도 되더라고 사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그 진도 빨리 나갔다는 거에서 애들이 대부분 많이 취해 있고 애들한테 자랑을 해. 애들한테 막 장난도 치지. 넌 그거밖에 못 나갔냐? 나는 이미 수투가 끝났는데. 그럼 진짜 그럼 거꾸로 물어봐. 오. 그럼 거꾸로 물어봐. 넌 애들한테 물어봐. 교회 방정식 기억하는 거 있냐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니네가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걔네들이 내가 경험상 그렇다니까 진도 빨리 뺀 애 중에 기억이 진짜 내 기억에 5명도 안 돼요. 제대로 했던 애는 5명을 제외한 여진파고는 개판인 거지. 여진파. 그래 니네들이 왜? 틈새 복습. 니네들이 그 여진파게 되면 안 된다고. 진리집합이 돼야지 진리집합. 아니야? 그럼 안 된다고. 여진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 반 중에 지금 2학년 반 중에 진도 느린 반이 하나가 있는데 그쪽 어머님들이 간단히 오면서 이 얘기 하셨어. 우리 애가 진도가 너무 느린데 딴 엄마 애들 보면 벌써 고등과정 들어갔대요. 우리 애는 고등 언제 들어가요? 다 그러신다고. 아세요. 2학년이요? 현재 2학년. 어디야? 거기 이하에 이하. 현행이야. 거기 그게 걔네들이 나야 그러니까. 현행 이하. 선생님만? 달몸 들어갔어 우리. 우리 딱 한 학기에 빠른 이거 거. 잘못 본 어렵다고 그래서 애들 질질 짜고 갔어. 어쨌든 내 얘기는 엄마들은 다 해드려. 지금 했던 얘기. 해드리면 그냥 반신반의 하시지. 선생님은 몰랐지만 알고 보니 천재였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계셔. 난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사실 나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바이블 책이 어렵다고 그랬잖아. 실력 따지기에 있는 문제 보면은 딱 보자마자 나 못 풀어. 처음 보는 문제예요. 대신 고민해서 풀어. 니네한테 풀이 적어주는 게 그냥 해설 보고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풀어. 그래서 내 풀이를 만들어서 니네들한테 알려줘.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해설을 보기는 해. 왜냐면 내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야. 그래서 비교를 해서 해설지가 그지 같으면 내 걸로 알려주고 해설지가 조금 더 나오면 해설지로 알려주고 그거 골라서 해준단 말이야. 선생님 새벽에 그거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생을 하면은 그냥 해설지 딸딸 외워서 니네한테 설명해주면 그거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도 내 공부인 거잖아. 니들도 공부잖아. 근데 니들도 나중 가서 주변에 혹시라도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그런 분위기를 너무 조정하면은 그냥 콧방귀 끼고 넘어가. 니들도 느린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했던 거나 똑바로 하시면 돼요. 알았어? 수학 3도 잘 못하잖아. 그걸 솔직하게 말해. 그런 거 다지기를 해야지. 다 수학상 수학하는 내용 이어서 수업도 나오는 건데 수학상 못하는데 어떻게 진도 빨리 나갈 거야. 잠깐 기분 좋은 거야. 그게 진도 빨리 나가면 나중 가면 왜 했나 싶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 과외를 하든 수업을 하든. 그래서 지금 다른 학원에 있다가 이 학원 온 애들 중에 특히 이제 저 위에 있는 모 학원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오는 애들이 많은데 야 알까? 저기 위에 있는 모하고 학원에서 여기에 많이 오는데 오는 애들이 대부분이 왜 그런지 아냐? 그 모 학원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진도를 빨리 뺐다가 후회해가지고 많이 와. 분화에서 너무 빨리 빼서 그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학원이 너무 어디까지 했는데 어디? 그래서 그런 거야. 야, 수투까지 나갔대. 나는 영재반에 가야 된대.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봤더니 성평점이 10몇 점이야. 레벨 테스트 어려워. 아니야, 안 어려워 그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내가 봤을 때 그래도 50점은 나와야 정상이다는 아니고 아무리 못해. 12점이면 다 모르는 거지. 나 완전 못해. 그게 아니야. 그런 애들이 의외로 많다니까. 그래서 다운돼서 아랫반으로 합반다는 애들이 많아. 내가 말하는 거 맞다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제 모르죠. 그거 이제 상담하고 정해지겠죠. 너무 많이 내리면 문제가 되니까. 나 수투 시험 봤는데 망했다고 수험하고 딸 수도 있어. 수투 시험 봤고 딸지. 그때 다르긴 한데 나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엄마들한테도 그렇고 니네들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것만 잘해도 돼. 알았냐? 어차피 맞춰서 다 공부하게 돼 있어. 그래도 난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만 지키면 돼. 2배 이상 내려. 학원을 2군데를 다니면 돼. 지금 2군데 다니는데요? 4군데 다니시면 다 돈이 얼마야? 아니 이게 계산이 되게 신기해. 아니냐? 진짜야. 그렇게 해야 돼. 아니고 막 8군데. 왜? 2의 대수가 2의 제곱이 아름답잖아. 2의 거듭제곱이 아름답잖아. 어쨌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진도만 빼면 100%가 아니에요.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으셔. 그리고 일단 그렇게 만약에 엄마의 의지가 그래도 아이가 싫어하면 하면 안 되지. 지금 학원도 2시간 20분 하기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과외 또는 뭐 수십만 원짜리 인강을 듣는다든가 하게 되면은 인강도 없어 공부잖아. 아 인간. 이거를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겠냐고. 못하죠. 뭐 강미수 하니까 딱딱해 보이잖아. 미서야 그래야지. 그게 더 싫어요. 근데 왜 내가 싫어하지? 깜짝하게 못 찾는데. 근데 왜 내가 싫어하지? 볼펜? 흰색 깜짝 청소. 놀랐네. 자 어쨌든 지금 하는 것만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생 됐을 때 흔들릴 필요 없는 거야. 남들 신들릴 필요 없어. 흔들릴 필요 없어. 걔네는 걔네 인생이고요. 내 경험상 걔네는 다 나중에 망했어. 그렇게 뺄 수 있을 애들이었으면 학원을 다니면 안 돼 사실. 그런 애들은 혼자 해도 되는 애들이야. 이렇게 하면 내 칭찬이 되는데. 나는 노력형 체제라고 생각해. 내가 후천적이라고 후천적. 아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 수학 못해요. 아 진짜 못해요. 수학 못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수학 도와준 거는 구구단 이후에 없어. 나도 보고나는 진짜요? 그 이후에는 나를 그냥 버렸어. 알아서 해. 엄마 아빠 수학 못해 이랬어. 글짓기만 그럽니다. 국어를 못 가르쳐. 글짓기만 엄마가 글짓기를 잘하셔. 그 국어 쪽에 좀 있으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막 방학 숙제로 글짓기나 뭐 독후감 써보는 거 있으면 엄마가 다 썼어. 대표. 엄마가 다 썼어. 근데 좀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엄마가 써주고 그걸 베껴 쓰게 시켰어. 그게 그거는 글씨고. 그러니까 엄마는 한번 써보고 느끼라. 느끼는 바가 없었어요. 그냥 베껴 써. 자, 뭐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들아 지금 하는 것만 열심히 해. 그래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적어도 수학만큼. 알겠지? 영어는요? 자부심을 영어는 나보다 열심히 해야 돼. 영어는 정이 안 가. 아무리 봐도. 왜요? 나 미국 가서 아이폰이 생큐밖에 안 나와. 나 왜 전에 이거 얘기 안 해줬냐? 미국 갔을 때 우리나라에는 없는 햄버거 브랜드 중에 웬디스 버거라고 있어요. 왠지 뭐. 예쁘다 이거. 그 웬디 만화 캐릭터 있지. 그게 캐릭터야. 만화. 그게 뭐라 그러죠? 심볼. 나 이네나웃이랑 그거 이네나웃은 우리나라에 있었다가 사라졌고 진짜요? 웬디스도 있었다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네나웃 맛있는데. 웬디스가 분당에 한 번 생겼다가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서 망했어.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맥도날드 그 롯데리아보다 훨씬 많아. 골목마다 한 6개. 갔는데 거기는 워낙에 이제 대제국이다 보니까 되게 관대해. 리필에 대해서 전혀 깐깐하지 않아. 달라는 데는 좀 감자도 줘요 심지어. 우리는 조금 눈치 그런데 보여. 갔다가 영어 가이드가 온 김에 영어 공부 좀 하라고 미션을 준 거야. 이거 콜라를 다 콜라야. 먹어서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부탁을 했어. 이거 리필 좀 해달라고. 근데 이게 내가 자기가 이렇게 KFC는 자기가 먹잖아. 맞아요. 근데 거기는 직원한테 얘기를 해야 돼. 영어로 말을 해야 돼. 난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리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물어보더라고. 영어 교육을 갑자기 시키더라고. 그래서 나도 리필 프리즈 했어. 그냥. 했더니 아니래. 그건 콩글리시래. Can you 리필이래. Can you 리필. 근데 리필 꼭 쓰면 알아듣지 않아? 그러니까 리필만 말해도 알아들을 거 못 알아듣는데. 왜요? 몰라. 난 알아들 알아들어요. 대충 뉘앙스로 리필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나라 생각이랑 다르대. 에? 나도 몰랐어. 그래서 그 아저씨 말만 미국 믿고 가면 안 되겠다. 가가지고 아니 너 했지. 그냥 can you 리필하면 알아서 주겠지 뭐 하고 딱 can you 리필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 걔가 뭐를 물어봐. 당연히 못 알아듣지. 되게 덩치 큰 흑 누나였어. 얘 겁나 잘하게 생겼어. 앞에는 메이드복 입고 치마 들고 있고 얘 진짜 잘하게 생긴 거야. 했더니 되게 굵직한 말로 뭐라고 얘기해. 말은 겁나 빠르지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내가 what? 이랬어. 했더니 한번 인사를 팍 쓰더니 천천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너무 빨라. 진짜 말 빠르더라고 미국인들. 걔네들끼리 한 누가 2배속 3배속 돌린 것 같아요 말하는 게. 그래서 내가 너무 이거 일행이 있잖아. 딱 이렇게 그냥 머쓱하게 봤더니 다 웃고 있는 거야. 저 바보 저기서 뭐하고 있나. 어떡해 너무 너무 그래서 막 국제미아가 된 거 같고 아씨 어떡하지 했더니 그 흑 누나가 뭐라고 또 얘기를 웃으면서 해 하다가 또 못 알아듣지 당연히
그래서 그냥 I'm sorry 했어도 모르게 했더니 갑자기 또 이 사람 팍 쓰더니 내가 이렇게 들고 있었다. 이렇게 들고 있었다 했더니 여기를 손목을 탁 잡더니 탁 낚아채더라고. 컵을 낚아채가 그러더니 거기에다 기계에다 탁 해가지고 여기서 탁 줬어. 그렇게 처음부터 주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냥 그렇게 주지 왜 승질이야 이런 속으로 하면서 막 시식대면서 갔어. 가이드한테 저 사람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내가 막 괜히 스킬을 냈더니 저 사람이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거기 이제 매장이니까 일회용 컵이잖아. 일회용 컵을 내가 가져와서 이렇게 딱 줬단 말이야. 했더니 그 사람이 친절하게 얘기한 거야. 잘 보니까 새 컵 해줄까요? 먹던 데다. 왜 울어? 미워할 그래서 수가 확실한 없어.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말 일만 하는 사람인 거였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누나였어.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못 알아들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가이드가 그 직원이 했던 얘기를 천천히 단어를 얘기해줬다.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진짜 뭐라고 정말.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캔들 리필밖에 기억이 안 나. 아직도 기억해요. 어쨌든 뭐 하는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쓸 일이 사실 배워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 영어는 배워. 그렇지 않냐? 그래서 나도 되게 웃긴 게 대기업 가는데 토익을 왜 보나 난 사실. 뭐 해외 나와서 무슨 해외 장기 근무할 것도 아니고. 진짜 나 해외 장기 근무할 거면은 회화학원 차라리 그게 실전용이잖아. 그래서 나는 뭐 물론 나중에 그 대학생 되고 나서 영어를 더 못한 것 때문에 일본어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자격증도 따고 나중에 일본 가가지고 실제로도 써먹고 이렇게 했는데 외국어로 공부해도 사실 소용이 없어. 진짜 그런 거에서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영어를 만약에 할 거면 돈 벌어먹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수학이 이렇게 하고. 돈 벌어먹는 용도로 하고 있잖아 지금. 돈 벌어먹는. 그럼 나는 그 전에 뭐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대학교 다녀왔다가 건설업체 갔다가 내려쳤다가 6개월 동안 방랑자 생활을 했다가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어쨌든 니들도 나중에 대학을 좀 가야 되고 선생님이 수능 공부했을 때 조금 뭐 후회라고 하면은 영어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 걸. 왜요? 나는 영어 등급이 낮으니까 대학 가는데 제약이 좀 많았어. 그래도 좀 잘. 선생님이 근데 대학을 안 가면 살기가 좀 힘들겠죠? 요새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어떻게 인생 설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 근데 그걸 잘. 그래서 선생님, 동생의 친구들은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사회에 뛰어든 애들이 꽤 많아. 우리은행에서 돈 벌고 있는 애들. 잘 벌어요? 분명히 근데 은행은 대학 대학을 못 가면 가면 대학 못 가면 잘 되지. 근데 취업이 되나 봐, 대학을 안 가고.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 조건이 없으니까 갔겠죠. 그래서 20살 되고 바로 은행원이 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집 잘 사는 애는 사업을 하는 애들. 그 은행 보내는 데가 어디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겠네. 그 어디 그런 게 있어? 공고 말고 상업고등학교.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아. 거기는 그러니까 취업은 보장이 되는데 페이가 안 쓰네요. 어리니까. 그래서 무슨 걔도 대학에 나와야 좀 페이가 세요. 아무래도 그래. 그래서 대학 가려는 것도 있는데 사실 좀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뛰어들면 이제 돈은 당장은 나는데 쉬지 않고 꾸준히 일하면 자기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뭐 대학 가서 이렇게 가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뭐 그렇다고 대학을 안 가도 되라고 이러지 말고 대학에서 가는 게 맞아.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특별한 인생 설계가 없으면 그냥 대학 가는 게 제일 무난하다니까. 알겠죠? 대학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자, 어쨌든 말이 좀 했는데 계속 하자. 어쨌든 나의 결론은 진도는 지금 나가는 거나 잘 따라와라. 의심내지 마라. 알았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학과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면 심화를 할 수도 있어. 뭐요? 수학상 근데 심화를 좀 할 하고 수도 있어. 들어가는 게 좋죠. 아니면 그냥 내가 소원을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직 몰라는데 끝나는 거 봐야 하는데 니네 함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자, 암덩어리 3개가 있어요. 암덩어리. 니네 입장에서 암덩어리. 나는 즐거운 거지. 아, 예, 어려워요. 자, 봐봐. 여기쯤 하면 이게 좀 진짜 어려운 거 하는구나 생각하게 될 거야. 자, 보세요. 자, 지금까지 한 게 명제와 조건 얘기를 했는데 명제와 조건을 자 부정을 했는데 부정이라는 얘기는 반대라는 얘기고 반대라는 의미고요. 자,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라. 요 기운을 써. 물결 표시. 하는데 이게 수학에서 영어로 not이라고 해요. 야, 그럼 not은 한글만 단어로 해석하면 뭐야? 아니.
그렇지, 아니다지. 아니다요. 그래서 무엇이 아니다라고 해석해요. 이걸 진짜로 써요? 쓰는 거예요. 장난친 줄 알았어. 진짜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명제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요것의 부정을. 친구네. 친구인.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조건의 PQR이라는 소문자가 많이 쓴다고 했는데 명제도 똑같이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냥 P라고 합시다. 똑같이.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쓰냐? 겁나가지고. 장난하다. 아니면 이렇게 P라고 쓰세요. 이러면 되잖아. 자, 그럼 쓸 때는 not이라는 기호를 쓰고 P 이렇게 읽으면 돼. 자, 실제로도 not P라고 써요. 읽어요. not P. 영어 시간이 아니야. 그냥 물결 표시 자체가 나. not이라는 뜻이라고.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나까지 쓰는 줄 알았어요. 읽을 때 not이라고 읽는다. 알겠죠? 자, 그때 자 일단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냐면 명제 P가 자 아까 명제는 항상 참 아니면 항상 거짓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어떤 명제 P가 참이래. 그러면 그것의 부정인 not P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not P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거짓이 돼. not을 붙이면 반대가 되는 거야. 참의 반대는 거짓이잖아. 알겠어요? 자, 그럼 거꾸로 어떻게 되겠어? 그냥 말로만 하자. P가 만약에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되겠지. 그건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not P라는 명제가 이미 있었다? 근데 거기에다가 not을 또 붙였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한글로 따지면 부정의 부정이야. 부정의 부정이야. 막 이런 거죠. 민재는 잘생기지 않았다. 그거는 안 그냥 잘생기지 않았다. 막 안 잘생기지 않았다. 그럼 부정의 부정이잖아. 그럼 잘생겼다잖아. 말이 그렇다고. 그래서 부정의 부정을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알겠지? 부정의 부정하면 자기 자신이다. 자, 연습. 만약에 2는 6의 약수입니다. 자, 지금 오늘 하는 게 명제 조건 구분 짓는 거 하고 있죠. 자, 명제인지 조건인지 생각해보자. 2는 6의 약수이다를 명제겠지. 왜? 무조건 참 아니면 무조건 거짓이면 된다고 그랬잖아. 얘는 무조건 참이지. 근데 얘는 명제인 거야. 이거 지금은 쉬운데 나중에 문제 풀면 되게 헷갈려요. 내가. 명제 조건부터 헷갈린다니까. 오늘 숙제 한번 해봐. 자, 이것은 오늘 나가는 거. 당연히 해야지. 에휴, 진짜. 오늘은 역시. 네? 저 P 앞에 이거 글자 긋는 것도 써야 되는 거예요? 좋네. 자, 취향대로 쓰세요. 마이너스가 아니야. 마이너스 P 아니죠? 그냥 1번, 2번. 내가 더 잘할게. 자, 그럼 부정을 해보자. 자, 아까 나시 붙으면 무엇이 아니다라 그랬지? 그러면 약수이다에 아니다를 붙이면 2는 6의 약수가 아니다라고 부정으로 바꿀 수가 있고. 야, 그럼 이건 참이었잖아. 그럼 이걸 바꿨어. 얘는 거짓이죠. 아까 말한 대로 참이었을 때, 자 부정을 붙이면 거짓으로 바뀌어. 그래서 참은 거짓까지만 써놔. 자, 하나 더. 자, 3 더하기 12. 자, 15가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명제인지 아닌지. 명제. 이거는 명확하게 아니라는 게 딱 들어지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예요.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 자, 요거 명제인데. 참이. 참. 죄송. 깜짝이야.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상관없어요. 거짓. 어쨌든 참이 명제죠. 참이 명제죠 그러면. 자, 그거에 부정을 하게 되면 잘 들어라. 분모가 아니었어요. 아니다였어요. 그러면 요거에서 부정을 하게 되면은 3 플러스 10이 같지 않다 아니냐 이거는? 그럼 같지 않다의 부정은 같다겠지? 그래서 분모로만 그냥 바꾸면 돼. 그럼 이건 당연히 거짓이지. 네. 그래서 참인과 무조건 거짓으로 바뀌어요. 됐죠? 자, 그럼 너무 쉬워. 그 다음에 조건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는데 자, 조건도 마찬가지로 기호 똑같아요. not 기호 쓰고 유기는 무엇이 아니라는 것도 똑같아요. 보통 중복되니까 따로 안 쓸게. 자, 쓰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내가 말한 진리 집합을 좀 따져봐야 되겠어. 자, 조건 1번.
조건 P의 자 진리 집합을 자 우리 집합은 라지 문자로 앞에서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스몰 P의 진리 집합을 그냥 라지 P 이렇게 한번 써보자. 요거일 때 자 조건 P의 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not P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not P의 자 진리 집합은 뭐라고 쓰면 되겠냐? 자 일단 결론만 내리고 예제로서 설명을 좀 해줄게. 뭐라고 쓰면 되냐면 P의 집합 P 기호예요. 이거는 집합 P의 여집합이라고 쓰면 돼. 네? 여집합.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자 봐. 이거 아마 이해. 이거 집합 기호야. 야 라지 P. 라지 P로 안 보여? 라지 P. 네? 여기 뭐 있었지? 아 둘이 다른 거구나. 자 그럼 뭐냐면 무슨 소리야? 어떤 조건 P가 있었어요. 왜 항상 속다? 자, 얘는 명제인지 조건인지 판단해보자. 이거 방정식이죠? 방정식은 아까 조건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얘기했지. x의 값에 뭐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얘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아까 말한 대로 해가 1일 때만 동호관계가 성립하는 거였죠? 진리 집합은 참일 때의 값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다. 했을 때 요곳에 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not P라고 쓰고 나서 식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 등호의 부정은 같지 않다가 되니까 나피 할때 네, 소문자예요? 네 소문자예요. 이렇게 써줘야 소문자 같냐? 네. 이렇게 하면 대문자냐? 네. 네 알겠습니다. 영어랑 안 친해서 그래. 합이 아니다. 짜서 자 등호관계가 아닌 걸로 바꾸면 되겠지? 야 그럼 얘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될까? 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P의 여집합이라고 그랬지. 잘 봐. 그런데 1이지. 얘 진리 집합은 1이지. 그럼 얘를 자 아까 내가 진리 집합은 뭐라 그랬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값 문자에 들어가는 값들을 모아놓은 게 진리 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 진리 집합은 일단 P의 여집합인데 왜 그러느냐? 써보자. 1만 아니면 무조건 등호관계가 성립 안 하죠. 네. 안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조건 제시법으로 써야 돼.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럼 잘 봐. 1이야. 얘는 1이 아니야. 그럼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은 서로 어떻게 돼? 여집합 관계죠? 네. 1을 제외한 숫자잖아. 그럼 이거를 제외한 숫자는 1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여집합 관계. 알겠어? 계속 나온다 이게. 보니까 이해되지. 알겠지?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전체 집합이 1, 2, 3에서 10까지 딱 자연수 10개밖에 없어요. 자 그때 조건 P가 자 얘도 조건이야. 스몰 p x는 10의 약수래요. 그럼 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썼어. 그럼 10의 약수니까 1, 2, 5, 10이죠? 1, 2, 5, 10인데 자 얘를 부정을 했어. 그럼 not P라고 했지? not P.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약수이다 라고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not을 붙이면 무엇이 아니다 라고 그랬잖아. 그럼 약수가 아니다 라고 써주면 돼. x는 10의 약수가 아니다.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여집합 관계였으니까 P의 여집합 이렇게 쓰는 거라고. 자 숫자를 넣어보면 당연히 바로 나오죠. 1, 2, 5, 10을 제외한 숫자를 쓰면 되겠다는 거 알겠죠? 전체 집합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래서 1, 2, 5, 10을 뺀 3, 4, 6, 7, 8, 9 이렇게 써주면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서로가 여집합 관계. 자 그럼 결론. 조건에서 진리 집합 관계가 어떻게 된다? 부정을 붙이면 무조건 여집합 관계로 바뀐다. 이거 알아야지 뒤에 내용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집합 다음에 명제가 나오냐면 집합의 연산이 또 나오거든. 또 연산해야 돼. 여기 이론들이 집합의 연산으로 증명되는 게 꽤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만 할 거야. 다음은 일이 머리 터져서. 잘 배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잘 기억해야 된다. 멘트가 여러 가지가 좀 이제 말이 나오다 보면은 앞에 뭔가 서술어가 좀 많이 붙어요. 주어가 좀 많이 붙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건 얘기했잖아요. 명제도 있겠지만 조건들 중에서
조건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자, 조건 스몰 p하고 또는 스몰 q, 얘도 조건이야. 이렇게 두 개가 묶여있을 때도 있어요. 자, 이거랑 또 뭐가 있냐면 조건인데 스몰 p하고 그리고 q 이렇게 나오는 조건 모양이 있어요. 그럼 이거일 때 이것의 의미하고 부정관계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쓰는 게 이제 집합관계 연산 문제를 좀 적용하게 되는데 잘 봐. 일단 P 또는 Q부터 생각해보자. 이곳에 자 진리집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생각.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한번 했을 때 자 또는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자 이거 앞에서 합집합 때다 이렇게 써줬다. A 합집합 쓰지마. A 합집합 B가 조건제시법으로 쓰면은 뭐였냐면 X인데 그게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인데 가운데 내가 뭐라고 써줬는지 기억하냐? 또는이라고 써줬죠. 약간 영어로 써줬잖아. 한글로 써줬나? 또는이라고 써줬어. 영어로 5월이잖아.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또는만 멘트가 있으면 무조건 합집합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뭐였냐면 자 여기에서 멘트가 똑같은데 또는에서 뭘로만 바뀌었냐면 그리고로만 바뀌었어. 알겠어? 영어로는 and고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는 영어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컴마를 찍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어요? 자 이건 그냥 알고 계세요. 자 어쨌든 또는이기 때문에 요 진리집합 사이에 또는이 붙어있으면 기호는 합집합으로 바꿔서 써요. 알겠죠? 이제 잘 쓰고 있지? 졸려. 자, 그럼 봐봐. 그 다음에 부정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요것을 부정을 한번 해볼게. 자, 그냥 한 번 더 써놔야 돼. 요것에 부정을 한번 써보자. 자, 근데 이미 답을 낼 수 있어. 잘 들어라. 부정은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자체도 지금 진리집합이죠, 여러분? 이 조건 멘트에서 봤을 때 이거 자체가 요 분의 진리집합이죠. 오케이? 그럼 아까 P 합집합 Q 자체가 요 조건 전체의 진리집합이에요. 네. 그랬을 때 그 진리집합에 부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부정 관계가 무조건 여집합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에다가 여집합을 씌워버리면 무조건 부정한 것에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근데 이게 계산이라고 P 합집합 Q에다가 여집합을 씌우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 봤지? 누구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구분의 법칙. 그럼 알잖아. P의 여집합, 요집합, Q의 여집합이잖아. 네. 맞아요? 그럼 해석해보자. 앞에서 집합을 배우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P의 여집합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였지. 네. 그럼 그것의 여집합이지. 그럼 이건 뭐예요? 조건 P의 부정이다. 네. 오케이. 그래서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not P라고 쓰면 되겠지. 울지마 울지마. 조건 P. 자 조건 P의 not P. 그리고 Q는 Q의 여집합이니까 조건 Q의 진리집합이었지. 그럼 그것에 C를 붙였으니까 not이지. 그래. not Q 라고 쓰고. 자 가운데 부분을 보세요.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이지. 아까 교집합은 그리고라 그랬지. 그래서 그리고라고 바꾸면. 자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조건 P 또는 Q가 있었는데 그거를 부정하게 되면은 not을 붙이고 또는 그리고로 바꾸면 돼. 이게 공식이야. 알겠어? not을 다 붙여. 앞뒤에 not을 다 붙여. 그 다음에 또는은 그리고로 바꿔. 근데 돌아가면서 사냐? 쉬는 시간 하자고? 네. 아 하는 거 마저 하자. 떠들더니 갑자기 들고 앉아있어. 자 지금 한 거랑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자 4하면 안 돼요. 3이냐? 네. 자 Q의 진리집합. 자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바로 하자 그러면. 자 그리고가 붙어있으면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이라 그랬죠? 그러면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라고 했을 때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이 요 분의 부정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계산 똑같은 거야. 현재 써있는 이 전체 조건의 진리집합이 요 분이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여집합 기호를 씌운다고. 근데 또 그분이라고. 그분의 법칙. 자, 그분의 법칙. 자,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P의 여집합이니까 똑같이 not P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니까 not Q죠. 근데 합집합 기호니까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만 바꾸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집합 관계 부정치 쓸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까 공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 할 게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명제인데, 자,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자, 아까 분명히 여러분 네. 자, 40분만 집중해 얘기하고 가면 되잖아. 야, 오늘 시간에 비하면 진짜 조금 나간 거야. 다음 시간에 목요일에는 많이 좀 하자. 알았냐? 자, 네. 너 저 뭐가요? 너 이제 얘기해. 그 갑자기 생각나고 하루 빠져? 네. 영원히 빠져. 뭐 해야 되는지 알지? 수학은 주셨어. 영상 뭐? 영상. 알아서 해야지. 뭐 문자를 보내야 되냐? 최소 방학이냐? 자, 없어? 마음이 없다고? 그럼 우리 여기 있어. 마음이 없어. 당장 풀어. 확실해. 방학식도 방학도. 자,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제일 중요한 건 명제하고 조건하고 구분을 짓는 거야.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명제하고 조건은 다른 세상 사람인 거야. 서로 다르단 말이야. 항상 참 또는 거짓이야. 조건은 참 아니면 거짓인 게 막 바뀌어 그때 달라. 그래서 사는 지역이 좀 다른데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긴 그렇고, 뭐가 뭐냐면 조건이 명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조건 앞에 자, 모든이라는 멘트랑 또는 어떤이라는 멘트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들어. 야, 여기다 개념이라서 집중력 있게 안 하면 못해요. 자, 어떤이 붙으면, 자, 조건이 명제로 바뀝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한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명제로 바뀌면서 참 거짓 판단이 가능해. 자, 명제로 바뀐다.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잘 봐라.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쓸 거야. 쓸 공간을 좀 비워두시고. 자, 그냥 x의 제곱은 1이라고만 써있으면 이거 방정식이죠. 그럼 조건인 거 맞지? 근데 앞에 이렇게 붙어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앞에 여기 표가 달려있으면 그때는 뭐가 될까를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자, 그냥 앞에 거 없으면 조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을 계산하면 1, 2, 4 라고 적혀있으면 거짓. 일단 명제인지 조건인지부터 판단을 해보자고. 확실하게 참 또는 확실하게 거짓이 결론이 내려지면 명제야.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이 방정식이 무조건 1이냐? 아니요. 아니죠. 항상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다가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명제야, 솔직히. 그러니까 조건이 명제로 변신한다고. 이 조건이 붙어있으면. 알겠어요? 그럼 정확하게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로 바뀌어요. 다 논리 과정이야 이게. 자, 근데 어떤이라고 적혀있으면 이 어떤이 좀 약간 좀 생소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1이다. 자, 이것도 똑같은 식이니까 조건에 어떤이라는 멘트가 붙었지? 그럼 얘는 자, 어떤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생각해서 모두는 역으로 따지면 다 돼야 되는 거고요. 어떤 x 값이든지 다 돼야 되는 거고요. 어떤은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돼. 아, 뭐.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고 써도 되고.
그냥 장난식으로 쓰면은 아무거나 다 돼. 근데 모드는 무조건 다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해석해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적혀있는 건 실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요거를 만족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할게. 알겠어? 그럼 맞지? 왜? 1이랑 뿔마 1이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 이상 있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이야. 그래서 참인 명제라고 하면 돼. 됐어? 자, 하나만 더 해보자. 똑같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것도 만약에 앞에 가로친 게 만약에 없었다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자,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 얘네 교과 과정에 빠졌어요. 이렇게 쓰면 도형의 방정식이지? 원방이에요? 원방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것도 이제 구등식이 있었어. 응? 지금은 빠졌어. 구등식의 영역이라고 있었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만약에 앞에 게 없었다? 그럼 얘도 그냥 부등식이에요. 아까 내가 부등식도 조건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얘기했죠? 네. 맞지? 근데 앞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여기에다가, 자, 모든 실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 다 돼야 된다 그랬잖아. x, y를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막 대입했을 때 51보다 무조건 작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안 되는 케이스가 생기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거 말을 헷갈리면 안 돼. 모든 x, y 값이 다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모든 x 값이 다 되지는 않지. 네. 그러면 거짓이야. 그래서 얘도 거짓 명제. 구분을 잘 지어야 돼. 가로친 게 없으면 다 조건이세요. 자, 그럼 어떤 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x, y 값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 이상 되는 거 맞지? 왜? 네. 1 대입해도 되고 2 대입해도 되고 마삼 3 대입해도 되고 되는 게 하나 이상 무조건 존재하죠. 그럼 얘는 참이죠. 참이면 돼요. 무슨 글자 딱 잘못 주셨어. 언제는 미끄럽냐? 아니요. 내가 지금 이거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 숟가락이 있으니까 또 아프네. 얘기한다. 멍 들어가네. 이게 지른 방법을 바꾸니까 손이 좀 적응이 안 되나. 바꾼 지 좀 됐어. 너야? 자, 그럼 보자. 요거랑 연장형이에요. 잘 들으세요. 제목은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얘들아 잘 들어. 자, 명제가, 자, 모든 어떤 붙어서 명제로 바뀌었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 명제들의 참하고 거짓을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특징이 좀 있어. 자, 일단 정리를 하고 이유를 좀 얘기해 줄게. 자, 일단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그냥 라지 P라고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결론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적혀 있었어.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야, 아까 말한 대로 p는 지금 조건으로 적혀있죠? 모든이 붙어있으면 명제로 바뀐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명제인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 명제인데 얘가 참일 때 거짓일 때를 구분 짓는 게 이렇게 나눠져요. 참일 때는 얘가 어쨌든 집합이고, 자, 이게 전체, 자, 앞에서 모든 x라고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전체 집합이 뭔가가 주어져 있을 때 걔가 문제에서 있는 조건의 진리 집합 p하고 정확하게 똑같아지면은 그때는 참이래. 이런 거지. 반응이 이렇죠? 왜 그런지 예제를 보면 알아요. 자, 그럼 거짓이면 언제가 거짓이냐면 P라는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에요. 자, 딱 정리해 좀 해줄게. 그 다음에 모든 저기서 모든이 P가 아니라. 대문자예요. 요거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구분 지을 수 있잖아. 일부러 좀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자, 어떤 x에 대하여 자 P이다 라고 적혀 있으면
자, 참일 때랑 거짓일 때를 구분 짓는 건 자, 진리집합이 P라고 했었잖아요. 걔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래. P가 진리집합 P가 공집합이면 거짓이래. 근데 이건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예제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 저건 외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자, 모든 먼저 한번 해볼게요. 모든 실수 자 x에 대하여 자 봐봐 p라는 조건이 있어요.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많이 적혀 있었어. 이다. 자 그럼 얘는 전체가 명제 모양인데 아까 뭐랑 비교하라고? 진리집합을 따져봤을 때 그게 가르고 있는 숫자랑 전체 집합하고 똑같으면은 그냥 참이래.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굳이 조건 제시식으로 쓰면은 x는 실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스몰 p의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자, 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저거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대표적인 표현 아니냐? 네. 맞아서? 그래서 얘도 그지 쓰면은 그냥 똑같이 써도 상관은 없고. 근데 이거에 얘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실수일 때 다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전체 집합 자체가 진리 집합하고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타나요. 그럼 얘는 뭐야? 참이야. 자, 이것과 비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아이고. 자, 이번엔 p 조건이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 지금 얘도 앞에서 모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집합은 전체 실수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진리집합이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저거 조건 제시법을 한번 써볼래? P가 0보다 자, 여기 등호가 없죠? 그럼 0일 때 빼고 다 되는 거 맞냐? 그래서 굳이 쓰면은 x 해놓고 x가 0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조건 제시법으로 만약에 쓰게 되면 자, 그러면 전체 집합하고 안 맞다는 거 바로 이해됐어요? 0 하나 때문에는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거짓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면 참일 때만 기억해도 돼. 모든이 붙어있을 때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하고 같아야 돼. 안 같으면 무조건 거짓이야. 결론은 이거야. 자, 됐죠? 야, 하나 이번에 모든 말고 어떤 한번 해보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x의 제곱은 3이다. 그냥 해석해도 답은 나와요. 참인지 거짓인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좀 많이 복잡해지면 직접 따지는 게 곤란한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써준 걸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얘는 어떤 일 때는 아까 뭐였다고 했냐면 전체 집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진리 집합 자체에만 관심을 좀 갖는 거거든. 그러면 x의 제곱이 3이다. 야, 요게 이제 p예요. 저거 내가 모르고 이거 안 써줬네. 했을 때 진리 집합 p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원소날법으로 쓸까? 뿔마 루트 3인가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뭐에 주목하면 되냐? 그분이 공집합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된다. 봐, 얘가 공집합이 아니죠? 원소가 두 개나 있죠. 진리집합. 근데 어떤 일 때는 전체 집합 따지는 게 아니라고. 네. 진리집합만 따지면 돼.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 이거를 굳이 몰랐다 치더라도 어떤 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된다 그랬지. 하나 이상만 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이미 되는 게 두 개가 찾아지잖아. 네.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 이상 됐기 때문에 얘는 참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결과를 봤을 때 그분이 전체 집합,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그냥 3이라고 합시다라고 공식화한 거야. 알겠죠? 자, 어떤일 때는 진리 집합만 따지면 된다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거.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0이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것도 그냥 판단이 가능해. 자, 근데 얘는 보면은 요분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어. 그러면 어떤 실수를 제곱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0보다 작은 숫자는 실수에서는 없죠. 맞죠? 그럼 P 자체가 공집합이죠. 그냥 바로 나오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진리집합 따져봤더니 공집합이다라는 얘기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자,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어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야, 아까 낫 해가지고 부정에 대해서 공부했지. 얘도 부정이 있어. 요 분의 부정도 해봐야 돼. 모든 또는 어떤에 부정을 한번 해보자.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부정. 요것도 아까 드모르간의 법칙 쓴 것처럼 집합의 연산 자체로 증명하는 게 좀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예제로 그냥 몇 개를 만들었거든. 그걸로 좀 이해를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한 걸 좀 기억해야 돼요. 모두는 다 돼야 되는 거고 어떤은 하나 이상만 되면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것만 좀 기억하세요. 그럼 일단 자, 모든부터 한번 얘기해. 모든 x에 대하여 자, 조건 P이다. 의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결론부터 내립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꿔. 어떤 x라고 바꿔. 멘트를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P도 부정을 때려서 not P라고 쓰면 돼. 여기죠? 바뀌는 게 뭐야? 모든에서 어떤으로 바꿔. 모든에서 어떤으로 바꾸고 P에서 not P로 바꿔. 이유는 이따가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어떤도 있겠지?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를 마찬가지로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느낌상 뭐냐면 모든을 어떤으로 바꿨으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바꾸면 돼요. 자, 그리고 P도 마찬가지로 not P를 써주면 돼요. 잘 봐. 선생님이 만들었어. 자, 뭐냐면 짜증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 봅시다. 자, 어떤 주머니에 바둑돌이 있는데요. 뭐 검은 공 2개가 있고, 자, 이게 검은 공이다. 색칠한 게 흰 공이다. 검은 공 2개랑 흰 공이 들어있는데 공을 2개를 연속으로 뽑았대. 1차 시도, 2차 시도. 공을 꺼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일일이 써보자 라고 하면은 처음에 흰색, 두 번째도 흰색. 맞지? 네. 처음에는 흰색, 두 번째는 검은색. 처음에는 검은색, 두 번째는 흰색. 처음이랑 두 번째랑 몽땅 다 검은색. 4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이해됐어요? 자, 이걸 좀 구분을 지을 거야. 잘 봐. 아까 말한 2가지 멘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경우만 얘기를 좀 해보면 2가지의 바둑돌을 꺼내봤더니 둘 다 흰색 나왔죠. 이거를 지금 배운 멘트를 써서 한번 해보면 모든 바둑돌이 흰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네.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진리집합 관계에서 봤을 때 부정을 붙이면 무조건 여집합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쵸?
부정을 붙이면 여집합으로 바뀌어요. 쉬는 시간 전에 했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요거를 부정을 하라고. 지금 하는 건 모두는 부정했을 때 왜 어떤 일이 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얘를 부정을 한번 해볼게. 잘 들어라.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사건을 잘 보세요. 무슨 얘기로 만들 수 있냐면 흰색 두 개가 있었지 처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에는 보니까 흰색이 있을 때도 있고 흰색이 없을 때도 있고 흰색이 있을 때도 있네. 근데 반대로 검은 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은 돌이 하나가 있네. 자, 써줄게. 검은 돌 한 개, 검은 돌 한 개, 검은 돌 두 개가 있네. 그럼 이거를 합쳐보자. 검은 돌 시선에서 봤을 땐 검은 돌이 두 가지 중에 뽑았을 때 적어도 하나는 있는 거죠. 적어도 하나 있는 거죠. 야, 그럼 내가 아까 모든 어떤 중에서 적어도 멘트 들어갔던 게 뭐였어? 어떤이었잖아, 어떤.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지워버리긴 했지만 적어도라는 멘트를 썼어요.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검은돌이 적어도 하나 있다면 그러면 적어도라는 멘트를 어떤으로 바꾸고 바둑돌을 뽑았더니 검은돌 기준에서 얘기했지? 검은돌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흰색을 부정한 거야. 알겠어요? 근데 집합관계로 봤을 때 원래 명제의 진리집합이 이거였다고. 그것의 부정에 해당하는 건 진리집합의 여집합이라면서 여기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케이스가 뭐가 되는 거니? 여집합이면서 부정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지. 얘의 여집합이면서 부정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지. 언더스탠드? 간단하게 쓴 거야. 원래는 더 많은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고, 그리고 흰색의 부정은 현재 그림상에선 흰색 아니면 검은색밖에 없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흰색을 또 부정해서 검은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외울 게 뭐예요? 모든을 어떤으로 바꿔. 그 다음에 원래 조건이 흰색이었던 거를 부정관계인으로 바꿔. 그게 공식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어떤이면 모든으로 바꾸셔. 그 다음에 조건 P가 있으면 not을 붙이셔. 똑같아요. 그럼 아까 한 거는 또는 하고 그리고 앞 시간에 했었지. 그럼 아까 부모로간의 법칙으로 증명했던 거 있었잖아.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로 바뀌었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바뀌었죠. 그거가 둘이 한 쌍인 것처럼 모든하고 어떤도 부정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한 쌍인 거다. 모든하고 어떤이 그리고 또는하고 세트예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자, 할 수 있겠지? 아, 졸려. 여기가 진짜 재미없어. 나도 사실 아, 너무 졸려요. 고등과정 수업하는 것 중에 명제 제일 싫어. 너무 재미없어. 얘네 여기 내신 공부하면은 머리 터질 거야, 근데. 말장난 때문에 많이 틀려요. 애들이 난독증이 도진 애들은 못 풀어. 또. 아직 1년 남았잖아. 자, 연습 한번 해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것만 먼저 생각해보자. 야, 이거는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 부등식이니까 원래는 조건인데 모든이 붙었으니까 전체를 명제세요. 반드시 참 아니면 거짓이 나와야 돼요. 3인가요? 거짓인가? 거짓이죠? 왜 안 되는지는 알지. 영일 때 때문에. 그래서 얘는 굳이 쓰게 되면은 거짓 명제인데. 아까 명제 때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하면 거짓으로 바뀐다 그랬나? 거짓인 애를 부정하면 참으로 바뀐다 그랬다? 그럼 얘를 전체를 부정하면 반드시 뭘로 바뀌겠어요? 참인 명제로 바뀌겠죠? 그럼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은 자, 모든을 어떤으로 바꿔? 공식 공부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이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부정하는 거. 이거 잘 봐야 돼.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 했잖아. 그러면 x의 제곱 0까지 쓰고 0보다 크다죠. 그럼 크다의 반대를 쓰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작다라고 쓰면 큰일 난다. 여기에는 등호가 없지.
아까 내가 진리집합 관계에서 얘기했지만 무조건 여집합 관계가 부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전체를 부정을 때렸어요. 얘를 부정을 때렸어요. 그럼 이것에 들어가지 않은 진리집합 관계에 있는 애를 다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없는 애는 아래에다가 다 써줘야 돼. 여집합 관계가 그런 거야. 그럼 얘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참인 명제가 되겠어. 실제로 확인도 해봐. 자, 어떤 이름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된다며. 그러면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어 봤을 때 이 관계를 만족하는 게 있나? 0일 때 존재하죠? 그럼 하나 있으니까 진리집합은 0이고 어쨌든 얘만 따져봤을 때 어쨌든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2이다. 카메라 꺼지지 않았니? 잘못 들었나? 잘 나오고 있네. 한 통이 들고. 자, x의 제곱은 2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은 2이다만 놓고 보면 조건이지? 네. 근데 앞에 어떤 이 붙었으니까 명제로 바뀌었어. 똑같은 내용 계속 나오는 거야, 얘들아. 전체가 명제인데 얘는 참인 명제일까요? 거친 명제일까요? 어떤 일 때는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나 플러스 루트 2 집어넣으면 2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참 명제야. 아이고. 민재야, 너는 와서 한 반은 자냐? 너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봐야겠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숙제 못 해하노? 모르겠어요. 그걸로 가서 그냥 잠이나 그냥 집에서 잠이나 가지. 야, 운동 웬만하면 하지 마. 한다고 해. 친구랑 시간을 바꿔. 야, 네가 맞춰. 네가 맞춰. 그래. 하고 끝나고 가. 운동은 저녁에 해야지. 날 좋을 때 나 대낮에 한적하고 앉아있어. 좀 쉬네요. 뭐라고? 실내가서. 누군지 야외에서 했냐 운동을. 나도 실내에서 했어. 그래도 덥긴 덥잖아. 네. 우영만 앞서고. 자, 친구가 누군데? 학교 친구야? 네. 자, 부정해 볼게요. 모든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아까 말한 거대로 같다니까 부정을 하면 무엇이 아니다라면서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든 실수, 어떤 실수 아무거나 다 대입해도 x의 제곱을 계산했을 때 2가 무조건 안 나온다. 잘못됐죠? 마이너스 루트 2나 플러스 루트 2 대입하면 등호관계가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거짓이야. 야, 이거 하는 게 다 예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걸로 하고 있지만. 시간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제 여기다 못 쓰겠다. 넘어가요. 예제가 아니고 개념 써요. 준이가 상담하고 싶대요. 그거 했잖아. 정말? 네? 그거 하지 않았냐? 안한 친구. 너 안 해도 돼. 안 한 사람 하라고? 네. 내가 알아서 할게. 자, 이번에 뭐냐면 오늘 하는 거 마지막인가 잘 봐라. 이번엔 지금까지 한 거는 조건 앞에 모든 아니면 어떤이 붙어 있었던 거지. 그럼 이번엔 조건하고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조건 앞에 조건이 또 붙어 있는 거야. 자, 봐. 일단 그런 쓰고 나서. 문제예요? 네, 걔도 명제예요. P는 Q에, 자, 명제는 참고지시 명확하면은 무조건 명제라고 했잖아. 얘도 해보면 알아. 잘 봐. 얘는 예제로 그냥 바로 하고 설명하자. 봐. 명제죠. X가 똑바로 합시다. X는 2면 이라고 적혀 있어요. 잘 봐. 그러면 X는 2라는 것만 놓고 보면 방정식이죠, 이거? 네. 방정식이야. X는 2입니다가 아니야. X는 X-2는 0이란 방정식이야. 그럼 조건이지. 얘를 의미상 스몰 p 조건이라고 한번 써볼게. 이면 X의 제곱은 4, 2가 사실 이렇게 안 해도 이런 거 굳이 안 써도 이거 해봐. 그럼 답 낼 수 있어 사실. 왜? X가 2인 경우에 대입해보면 4가 되니? 물어보는 거잖아. 너무 명확하게 맞잖아.
알겠어요? 근데 명계 단원이니까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앞에 있는 건 조건이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애만 떼고 생각하면 x의 제곱은 4도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얘도 조건이겠네? 그래서 조건 다른 조건이라고 스몰 q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제 아니야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앉아있는 게 의미가 없어. 그니까. 어? 나 집에서 편하게 자지 뭐 하러 왔어 진짜. 아니에요. 저래 앉아지. 하지 마. 또 잘 거야. 저거 아닌데. 자 그럼 봐. 잘 들어. 얘는 거짓 아니 3이라는 거 알겠죠 바로? 네.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일단 의미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앞에 써 있는 조건 있죠. P에 해당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끼리 붙어 있을 때 이분을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애를 결론이라고 불러요. 가정이 영어로 뭐 쓰냐? if? if가 가정이 아니지. 근데 뜻은 저거는 가정이 아니지. 저게 가정문이 아니라 그냥 그 그래서 뭐지? 영- 직설. 직설적인 거라서 이건 가정이 영어 단어 if가 아니고 서포즈라고 부르더라고. 서포즈가 좀 근데 내가 말한 대로 직설적인 가정. 직설법이어도 네. 이쁘는 써요. 죄송합니다. 이쁘는 쓰는데 어쨌든 수학에서는 서포즈라고 불러요. 뭐라고 되냐 듣기만 하고. 자 했을 때 얘를 잘 봐. 얘만 놓고 봤을 때는 각각이 조건이라고 하셨죠? 그럼 조건이면 필연적으로 진리집합이 존재하셔.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극전지. 이지? 극전지 왜 이렇게 웃기지? 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애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하면은 얘가 아이고 자 진리집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잘 봐라. 집합이시고 집합이시다. 그럼 집합끼리는 포함 관계가 반드시 생겨요. 물론 포함이 서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포함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합집합만 존재할 수도 있고 교집합만 생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앞에서 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 얘랑 얘를 봤을 때 포함 관계가 얘가 더 크지. 네.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지. 그럼 네. 포함 기호는 우리 앞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쓰는데 자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화살표를 사실 내가 얘기를 안 했잖아. 이 화살표는 가정과 결론을 말하는 기준점이 되는 화살표이고 그럼 여기 있는 게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랬는데 얘가 지금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참이었지. 그거를 좀 다른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진리집합끼리만 찾아 했더니 포함 관계가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이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보다 더 범위가 넓죠. 네. 그랬더니 포함 관계가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네. 그랬을 때 요 관계가 성립하면 다시 말하면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돼. 화살표 있죠? 네. 이거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부등식 때 처음에 애들한테 처음 공부할 땐 이거 사람이 입 벌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도 많이 해. 근데 요거야말로 사실 사람 입 모양과 비슷하잖아. 입을 이렇게 아 하고 벌린 거란 말이야. 그럼 입 벌린 모양이 화살표가 뻗어나간 모양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면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참이야. 이게 공식이야. 그럼 뭐라고 써요? 그냥 화살표를 그리. 일단 이거는 진리집합이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고 화살표를 봤을 때 요 화살표를 그렸을 때 요분이 참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방법은 포함관계로 따져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시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조건 P가 조건 Q하고 봤을 때 이렇게 가정 결론을 내렸을 때 참이라는 걸 방금 찾아냈지. 그러면 표시를 동그라미까지 해주시면 돼요. 대용을 하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자. 저기 동그라미 치는 게 참이 돼. 참이 될 때 동그라미. 안 해도 돼. 안 될 때는 이렇게 짝대기를 긋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는 걸로 표시해서요. 자, x의 제곱이 0보다 크면 x는 0보다 크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p 조건이고 얘가 q 조건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등식이니까 각각은 조건이셔. 그렇지? 자, 외우는 거야. 자, 이번에는 집합으로 한번 따져보자. 요분의 진리집합 P, 가정결론을 위해 썼으니까 요분의 진리집합 Q라고 했을 때 요거를 써볼게요.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까 썼던 거죠? x는 0보다 크던지 0보다 작던지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 Q를 따지게 되면은 x가 0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는 그냥 그 자체가 진리집합이죠. 자, 그럼 포함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얘가 더 크죠? 그러면 포함관계는, 자, 잘 들어, 이거 보고 적어. 그러니까 앞에서 집합관계를 공부했을 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맞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Q 집합이 P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다시 P 집합이 범위가 넓어서 Q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포함되지 않는 것도 우리 기호로 공부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짝대기를 그어면 되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걸 표시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똑같아.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포함이 안 된다는 걸 위에서 찾아냈죠. 그럼 화살표를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짝대기 그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건끼리 붙어있어서 새로운 명제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집합에 진리집합에 포함 관계 갖다가 참고지를 따지게 됐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진리집합 계속 나오지? 조건은 필연적으로 다 나와. 됐죠?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x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많이 봤던 거다. 앞에서 방정식, 부등식 같은 거 풀었을 때 기억나냐? 절대값 같은 거 풀었을 때 얘들아 그걸로 지금 하기엔 좀 그냥 합시다. 이면 큰일 났어. 잘 봐. x-3과 x-1자 이거 2차 방정식인 거 맞아요? 2차 방정식이죠?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지? 네. 자, 그럼 포함관계를 한번 해보자. 얘의 진리집합은 자, x가 0보다 작다. 요거 끝이지? 네. 그냥 x가 0보다 작다고. 자, 얘의 진리집합은 1하고 3일 때만 등호관계가 성립하니까 그냥 원선할 법을 쓸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포함관계를 좀 생각해보자고. 1하고 3이죠. x는 0보다 작다죠. 그러면 포함관계 자체가 성립 안 하지. 정확하게 말하면 따로 노는 거죠. 네. 범위 얘가 얘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포함관계를 따졌을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거는 얘가 여기에 포함돼요라는 뜻이잖아. 근데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안 되지? 따로 노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함관계 표시만 해놓고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 그럼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P라는 애랑 Q라는 애랑 자, 가정결론 모양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때렸을 때 등호래다. 포함관계 자체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짝대기를 보면 된다. 이해됐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시간 되죠?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숙제 얘기하고 끝낼게요. 아. 숙제는 나가야지.